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5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 굉장히 거셌죠. 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이제 강세 마감했고 코스닥이 특히 굉장히 강했는데요. 오늘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거리 이제 순매수가 작용하면서 아시아권 증시 중에서도 가장 강한 국내 한국 증시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글로벌 증시 그리고 한국 증시 역시 뭐 약세장 속이기 때문에 약세장 속의 반등이 화려하고 좀 기만적이죠. 그래서 그런 약세장 속에 이제 랠리 반등 정도다 이렇게 좀 아직은 인식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가 바닥이다 해가지고 막 물타기 하고 이제 신규 매수 들어가고 레버리지 쓰고 하는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함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이 어제도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얘기를 좀 자세하게 좀 드렸죠. 긴 시간 좀 할애해서 환율이 이제 오늘 연중 최고치입니다. 뭐 1% 넘게 이제 12, 3원 상승 지금 하고 있는데 1308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하반기 환율 상승에 조금 풍향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에 두면서 외국인의 수급이 좀 일시적으로 좀 좋은 게 아니었을까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어떤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시장 한번 정리해보죠. 일단은 뭐 미국장이 휴장이었죠. 근데 이제 장중 선물은 미국 선물이 이제 플러스로 나타내면서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이끌었고 오늘 코스닥 증시 코스피 증시 1.8% 강세. 코스닥이 굉장히 강했죠. 바이오가 완전히 뭐 바이오든 2차전지든 주요 이제 시총 상위 또 이제 성장주 굉장히 강했고요. 3.9% 상승했습니다. 750포인트. 하지만 이제 양시장 모두 거래대금은 크게 늘지 않았단 말이에요. 거래소 6.7조, 코스닥 5.8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등의 의미가 조금 높지 않죠.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가 100여 종목도 안 됐기 때문에 양시장 각각 거의 대부분 다 상승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은 1,300억 순매수, 기관은 2,300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2,700억 순매수입니다. 기관이 800억 순매수. 선물 쪽은 외국인이 4,600계약 순매도를 하면서 조금 포지션은 좀 반대로 했네요. 그리고 고객 예수금은 58조 수준으로 조금 늘었고 신용융자잔고는 17조 9천억 뭐 그냥 18조 내외 정도에서 멈춘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 일본 증시가 1% 강세 마감을 해줬고 홍콩이 약보합 상해도 약보합 정도 보합이네요. 그냥 대만이 0.9% 상승했지만 그 폭은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시면 그래서 상승이 좀 제한된 형태 그냥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중요하죠. 사실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09원까지 와 1300원 13원 돌 상승했네요. 지금 5시 40분 정도 되고 있는데요. 연중 최고치 흐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어제 좀 설명을 드렸고 뭐 좀 중요한 어떤 하반기에 화두가 좀 될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 차트 코스피 지수 거래대금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거래대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뭐 방향성을 어떻게 논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점 매수가 들어온다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기술적 위치까지 왔지만 지금 수급이 너무 안 좋죠. 환율까지 비우호적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자체가 그리고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이제 하반기 높아질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에서의 자금 이탈을 좀 만들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 증시가 오늘은 좀 굉장히 강했죠.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제 이중 바닥 형태 찍고 올라가는 형태로 좀 보여지는데요. 그러려면 조금 더 이제 거래대금이 크게 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전환의 신호로서의 어떤 명확한 좀 뭔가가 좀 나오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단순 기술적 반등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에서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봉착했긴 합니다. 하지만 명분은 없기 때문에 단순 기술적 반등 정도에 아직은 그치고 있다라고 좀 해석하는 게 좀 정확해 보이고요.
수급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좀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 규모가 이제 크진 않았기 때문에 의미부여가 좀 크진 않을 것 같고, 코스닥 쪽은 좀 크게 들어왔어요. 2,700억 좀 세게 들어왔고, 뭐 6월 24일에도 이제 3,800억 정도 들어왔었죠. 이렇게 좀 됐고, 선물은 오늘 좀 매도했고, 뭐 흐름상 이제 이게 연속적으로 나타나야 뭔가 좀 의미부여를 좀 해줄 수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두산 NWT 옛날에 이제 2007년도 8년도에 이제 굉장히 강세장 뒤에 처참한 어떤 이제 약세장 전환됐을 때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했던 기업이죠. 두산중공업, 지금은 이름 바꿔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원자력 관련 뭐 그때 당시엔 해수 담수화 기업이었어요. 이 기업을 제가 체크 드리려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주도주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엄청난 상승을 이뤄냈죠. 근데 하락을 할 때 이제 하락장, 지금 이제 하락장이잖아요. 약세장. 이때 이제 보면 반등이 이렇게 좀 나오잖아요. 화려하고 기만적이라는 표현을 한 게 참, 그러니까 거기가 바닥일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와, 여기서 뭐 여기서 그렇죠. 뭐 주구장창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구간이 이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이제 내려앉고, 내려앉고, 이제 거래가 안 발생하다가 여기선 거래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스피 쪽의 반등도 거래 대금이 거대하게 좀 발생되면서 반등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되면 바닥의 가능성을 우리가 논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명분이 나오면 정말 투항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어떤 악재가 현실화됐다든지, 이때 이제 뭐 리먼이 부도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했던 거죠. 그러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고 이제 그런 양적 안의 어떤 흐름으로 가면서 이제 들어오는 수급들 손바뀜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추세가 전환된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주도주의 흐름을 보면서 시장이 돌아설게 되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직감할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이 이제 나온 건데, 우리 이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시총 가장 높은 삼성전자를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 지금 이제 아까 보시듯이 이제 저점이 어딘지를 아직은 확신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조금씩 늘긴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어떤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돌려 세우면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이 나와줘야 어디가 저점이다 얘기할 수 없는 게 그거는 무당이에요. 사기꾼이죠. 저점 여기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왜냐면 지나야지 알 수 있잖아요. 저점은. 아까 보셨듯이. 두산 에너빌리티 보셨듯이 다시 한번 볼까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2008년 저점을 찍을 때 어떤 패턴 흐름들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도주였으니까 화려한 시세 뒤에 끝없이 떨어지던 약세장 속에서의 어떤 이런 반등이 이렇게 각도를 높이지 못하고 이러다가 콱 이게 이제 약세장에서 나타난 기만적인 반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 아직은 약세장 속에서 이제 반등에 그치는 정도의 흐름일 거라고 좀 예상할 수 있는 게 이런 과거의 어떤 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고, 바닥은 지나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쯤 돼야 이제 여기서 저점이 높아지고 여기서 거래 대금이 늘어났고, 여기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대부분 다 돌아서는 흐름과 이제 중앙은행이 본격적으로 나섰구나, 최종 대부자 역할을 나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저점을 높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들이 전개됐을 때 이 정도의 구간에서 여기 저점이었구나, 그런 거지. 여기 저점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야 알 수 있는 건데, 저점에서 나타났던 현상들이 거래 대금이 늘어난다. 글로벌적으로 어떤 전환의 어떤 명분이 나타난다. 인플레가 진짜 확 꺾였다든지, 예를 들면 러시아 전쟁 끝났다. 중국 이제 경기 이제 돌아서네. 코로나 이제 완전 풀렸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기술적으로도 이제 돌아서는 게, 수급이 돈이 들어오니까 돌아서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무작정 어디 저점일 것이다, 여기 저점이면 딱 좋겠다, 뭐 저점이길 바란다,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희망 고문에 그치는 거고, 정확히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복합적인 저점의 시그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는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서 강한 배팅과 저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아직은 그런 어떤 형태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를 놓고 이제 본다면 여기서 저점을 찍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건 후에 봐야지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점을 높이는 형태 그리고 어떤 명분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오늘 이슈적인 부분 한번 중간에 체크해보죠. 종목 체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 좀 좋은 어떤 분위기를 연출했던 거는 대중 관세에 대한 미국의 대중 관세에 대한 취소를 발표할 듯하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오전부터 나오게 되면서 시장이 조금 좋은 어떤 흐름들. 중국 수입 제품에 대해서 이제 전부는 아닐 거고 당연히 일부에 대해서 의류라든지 학용품 포함한 소비재, 인플레를 조금 낮출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 뭐 최첨단 막 제품들 이런 것들은 포함을 시킬 수는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관세부로 인한 수입 물가 상승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세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오늘 좀 좋은 역할을 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좀 무서운 내용이에요. 엊그제 나온 기사기는 한데 메타가 채용하려던 기술 인력의 채용을 40% 줄인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 직원에 대한 감축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 40%를 자른다는 게 아니라 원래 10,000명 정도 기술 인력을 이제 고용할 계획이었는데 6-7천 명으로 이제 좀 축소를 하겠다. 근데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게 좀 무섭죠.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을 가장 알 수 있죠. 그래서 뭔가 광고 뭐 트래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뭐 나오잖아요. 실적 발표는 분기마다 하지만 2분기가 시작되는 게 4월인데 실적은 7월 달에 나오잖아요. 7월 달, 8월 달. 그러니까 4월부터 뭔가 좀 낌새가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이거 기울어지는데 하는 것들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업가들은 경기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 가장 빠르게 알 수 있는 사람들이다. 앨런 머스크가 몇 달 전이죠? 한 2-3달 전이었나? 경기 침체가 이제 예상된다고 하면서 뭐 채용을 줄인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 말 뭐 올해 초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팔았죠. 뭐 세금 이유 갖다 대고 뭐 여러 가지 갖다 이유 됐지만 어쨌든 주식을 팔았죠. 엄청난 규모의. 그런 것들도 이제 이제 어느 정도 좀 눈치챈 거죠. 기업가들 입장에서.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 가는 거는 뭐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어차피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우리는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6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대 진입했어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한 겁니다. 6%예요, 6%. 어쨌든 하반기에 한국은행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확산이 좀 벌어지고 있고, 이거에 대한 관리를 뚜렷하게 할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이 이제 치솟고 있죠. 아까도 이제 체크해 드렸지만 1,300원대 환율에 지금 외환보유고가 굉장히 좀 급감하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 이제 최대폭의 어떤 감소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뭐 남아있는 어떤 자금의 어떤 크기, 외환보유고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뭐 외환 리스크 이런 것들이 발동되는 그런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는데, 환율 자체가 이제 올라갈 만한 요인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스를 수는 없는 어떤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오늘 종목단으로 보도록 하죠. 오늘 종목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만적이라는 표현을 한 게 이 종목을 좀 빗댄 거라 보면 될 것 같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산스가 기만적이죠. 예, 어쨌든 24% 급등했는데요.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다시 증가한다는 소식으로 진단키트하고 이제 뭐 백신 이렇게 또 국내 식약처 허가받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급등했는데요. 예, 이런 것들이 조금 단기성 자금이 확 불어닥치면서 보시면 이제 반등 나올 때 굉장히 세게 나옵니다. 4월 25일 날에도 18%까지 장중에 급등했잖아요. 화려하고 기만적인 패턴이 전개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12%까지 장중에 상승해버리죠. 물린 사람들이 이제 이제 매물벽이 얇아진 거죠. 물렸으니까 그냥 안 파는 거죠. 그러니까 싹 단기 끌어올려서 단기로 또 붙는 사람한테 던지고 나가고 뭐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면서 상승은 화려하고 기만적이면서 짧고 하락은 길고, 그렇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예. 이런 식이 좀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바닥의 가능성들을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자금들의 이제 지금 기만적인 자금들이 들어와서 괜히 이제 또 이제 고꾸라지는 어떤 형태가 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등이 거세게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매드팩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시세가 완전 죽어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올 때 세게 이렇게 나오면서 또 이제 꼬드기는 거죠. 메지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삼성 나가리 됐잖아요. 이게 반등 나와봤자 이건 추세적인 흐름이 아닌데 굉장히 좀 유혹하는 듯한 어떤 움직임들. 유망한 어떤 바이오 기업들은 사실상 괜찮지만 꼬드기는 식으로 이렇게 좀 벌어지는 어떤 형태의 상승 종목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시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이제 당분간은 코로나 이제 물 빠지니까 좋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반등 나올 때마다 거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거세게 나왔고 거세게 나오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약세장의 어떤 패턴인데 속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만큼 물타기 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신규 매수 아직은 자제하면서 기존에 이제 뭐 괜찮은 종목 들고 있으면 그냥 장기로 가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시간이 좀 길어지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대안적인 투자에 대한 생각들도 하면서 뭔가 좀 활로를 모색해보는 그런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직은 엄청난 용기를 가질 구간들은 아니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주의하는 게 제가 볼 땐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총 상위주들 한번 쭉 보죠. 시총 상위주들 흐름을 좀 보면 오늘 삼성전자는 보합 정도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5%, SK하이닉스가 굉장히 셌네요. 3.8%. 여기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빠지는 것도 세게 빠지고 반등도 세게 올라오고 그렇게 좀 펼쳐지고 있네요. 네이버가 오늘 3.4% 강세인데요. 일단 여기서 이제 저점 높이면서 되돌아서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좋겠는데 실적 전망이 별로 안 좋죠. 삼성 SA 5.9% 상승. 오늘 카카오가 5.7% 굉장히 셌네요. 포스코홀딩스, LG전자도 오늘 반발 매수가 굉장히 센 오늘 세게 올라온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등에 아직은 좀 그치는 흐름들. SK하이테크놀로지도 반등이잖아요, 이게. 반등의 흐름들. LG노텍도 위에서 지금 여기서 차고차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메이저 수급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반등 또 화려하게 나오고 좀 기만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 LG노텍.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코스닥 넘어가면 셀트론 헬스케어. 헬스케어 이런 것도 이제 바닥을 짚는 거잖아요. 셀트론 그룹주는 최근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LNF, 에코프로 BM이 반등이 좀 세게 나왔네요. 그래서 뭐 시총 상위주로 굉장히 셌습니다. 알테오젠도 강했고 그런 흐름들 보여줬던 것 같고, 솔브렌이 6% 상승, 에이벨바이오도 6.7% 상승하는 흐름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좋았어요. 뭐 이거 뭐 개별적으로 분석할 그런 계제는 없죠. 그래서 오늘 시장의 반등에 의거한 종목들의 어떤 거센 상승들이 좀 벌어지는 그런 흐름이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데요. 약세장 속 반등은 화려하고 기만적이다. 그리고 환율 연승 최고치 경신, 추세적인 어떤 상승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조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도출해내는 그런 작업들을 했는데요. 어쨌든 여기는 실전하는 곳입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들을 시시각각 해야 되는, 또 강요받기도 하고, 용기를 내야 될 땐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한데요. 참 하여튼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네요. 이번 주는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다들 퇴근길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면, 몸 건강하고 정신 건강하면 다시 또 다 잘 되는 시기 도래할 겁니다. 같이 한번 헤쳐나가 보시죠. 네, 오늘도 편한 저녁 시간 되시고요. 심박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